안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이재명 대표도 검찰도 최대 승부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법조팀 손인혜 기자와 알아볼 텐데요. 내일이 영장 청구 전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중요한 조사가 되겠네요. 네, 조사실에 들어가자마자 신경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재명 대표는 3시간만 조사받겠다고 했습니다. 지난 토요일 검찰이 추가로 요구한 시간입니다. 이 대표는 검찰이 오전 출석을 요구했는데 오후 1시 30분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. 이 대표가 심야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조사 시간이 제한되는 거죠. 여기에 조선 할인 문제에 단식 중인 이 대표 건강 상태도 신경 써야 합니다. 네, 최대 승부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한 대로 시간은 짧아요. 검찰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? 네, 검찰은 이번 조사가 노른자,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중 지난번에 물어보지 못한 방북 비용 대납 등 이 대표 관련 내용을 압축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대표의 조사 태도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 이 대표가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조서에 날인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조사 과정에선 검찰에 불리하지만 영장 심사 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. 재판부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라면 어쨌든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사실상 청구하는 거죠, 무조건? 네, 맞습니다.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진검승부입니다. 법조계에선 경기도나 성남시가 아닌 이 대표가 직접 연관된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야말로 영장 발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를 가장 강조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요.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등 재판 지연이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경 대응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. 최대 승부처인 거죠. 시기적으로도 적기입니다. 내일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다음 주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표결한 다음 추석 전에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네, 이런 검찰의 계획을 이재명 대표 쪽도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점점 이 표결 넘어오면 부결 쪽으로 좀 가는 그런 분위기라면서요. 네,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도 체포동의안 표결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관건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인데요. 이 대표 입장에선 부결되면 영장 심사를 받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 방탄 논란은 불거지더라도 혹시 모를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적극 어필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당 내에서 부결 분위기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.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. 부당한 검찰 수사다 이런 여론전에 이 대표 건강 상태도 악화되고 있어서 당내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면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의혹 저희가 한동안 계속 전해드려 왔는데 이번에 영장 청구하면 검찰 수사는 일단락되는 겁니까? 아니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까? 네, 남아있는 수사가 있긴 한데요. 이 대표로서 일단은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대표 남은 수사를 보면요.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새로 나온 만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정자동 개발 특혜와 대장동 관련된 428억 약정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해서도 검찰이 배후 세력을 언급하는 만큼 종국에는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들 수사는 아직 한참 진행 중이거나 영장 청구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. 결국 검찰과 이 대표 모두에게 추석 전까지 앞으로 2주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아는 기자 손인혜 기자였습니다.